이번 시간에는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은 우리가 이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모든 나눗셈을 다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나누는 식이 1차인 경우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목하고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죠. 다항식 fx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수만 적어서 이제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3차식이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하는 방법은 살짝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조금 좀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지는 수를 일단 차례대로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개수를 앞에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x-2가 0이 되는 x 값을 이 앞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 3은 이렇게 아래로 그냥 내려 써줍니다. 그리고 이 내려 써준 3하고 2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곱한 값을 이 -1 밑에 이렇게 적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수를 더해서 아래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2하고 내려온 5랑 곱해서 다시 -4 밑에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더해주죠. 더해서 밑에다 써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2하고 6하고 곱해서 3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기 -3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또 두 개를 또 더해주게 되면은 9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만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나머지가 되고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이 몫이 돼요. 지금 개수만 써놓은 거니까 3에서부터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적게 되면 이게 몫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나눌 다항식의 개수를 내림차순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x-3이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적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엔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1하고 이제 곱해가지고 이 -4 밑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을 밑에다 적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하고 -1을 곱해서 또 2의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얘를 더해서 아래다가 적죠. 그러고 나서 또 3하고 -1하고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마지막 것도 이제 더해서 밑에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나머지가 되고요. 얘네들을 이제 2차에서부터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면 몫이 되는 겁니다. 2번도 한번 해보죠. 자, 얘도 이제 내림차순으로 개수를 써주겠습니다. 2, -5. 근데 1차가 없죠? 없는 건 0으로 적어줘야 돼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0으로 한 x값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쓰고 이제 맨 첫 번째 수는 그냥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얘랑 이제 둘이 곱해야겠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두 개를 또 더해주면 -4가 되고요. 또 위에 거랑 내려온 거랑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또 얘네들을 더해주면 -2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랑 곱해줘서 여기 -1을 적고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한 값을 아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면 마지막에 적은 수가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몫이 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는 몫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다항식에서 2x-2를 나누게 되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이 다항식에서 이걸로 나누게 되면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위에 거랑 동일하죠. 그죠? 얘도 1차식이라서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몫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1차식은 최고차항이 1인 이런 형태 꼴이었잖아요. 그쵸? 이런 꼴에서만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얘도 사용 못할 거는 아니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보죠. 2x-1에서 우리가 x-1로 2분의 1배가 되었을 때 몫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x를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나눈 몫은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의 a분의 1배라는 거죠. 나머지에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몫에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fx를 x 플러스 a분의 이렇게 b로 나누게 되면은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로 나누는 모양으로 고치려면 전체를 이제 a분의 1로 묶어서 ax 플러스 b qx 플러스 r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 나눈 몫은 바로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fx를 만약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된다는 것은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 몫이 a분의 1 qx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꼴로 나눠진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몫에다가 2분의 1배를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구하고 싶다면 조립제법을 해서 나온 몫에다가 a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개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6이 0이 되는 x를 넣으려니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러면 먼저 1이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둘이를 더해가지고 0이 되겠죠. 다시 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이제 곱하게 되면은 0이 되겠죠. 그리고 또 더해서 쓰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나머지니까 괜찮은데 바로 x제곱 이제 여기가 비었죠. 1차가. 그래서 플러스 2를 몫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몫에다가 어떻게 2분의 1배를 해줘야 바로 2x 플러스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바로 2분의 1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조립제법에서 얘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x의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몫이 뭐가 나온 거냐면 바로 얘가 몫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x제곱 플러스 2가 몫으로 나온 거고 마이너스 7이 나머지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아니잖아요. 바로 2
x 플러스 6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돼야 위아래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2x 플러스 6에서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눈 몫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조립제법 활용 문제 16번 풀어보죠. fx라는 식을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이 식은요. 지금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것의 3차, 2차, 1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보면은 얘가 x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는 항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럼 묶게 되면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그리고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것은 바로 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도 역시 여러분 x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해보면은 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묶게 되면은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로 이렇게 묶이고 c는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 말은 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또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 fx를 x 플러스 1로 계속 나눠보는 거죠. 조립제법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fx의 개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2, 1, 0, 마이너스 1이죠. 1차항이 없어서 0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로 x 플러스 1로 나눠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몫을 구해보면은 2가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1이죠. 더하면 1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1 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2x 마이너스 1 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요 마이너스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이 몫을 또 x 플러스 1로 또 나눠서 몫과 나머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또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또 똑같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나머지가 4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가 바로 2x-3이고 얘가 나머지 4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몫을 위에 구한 이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2x-3이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A하고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면요. 또 다시 이제 x 플러스 1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가 내려오고 얘가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5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쓰면 첫 번째 나머지는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몫을 나눈 또 나머지는 요게 또 그 두 번째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요게 되는데 얘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요 몫을 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바로 요 2는 몫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D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1의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x 플러스 1을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구해 나가게 되면 이 개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이용해서 한번 또 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A는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네요. 그죠? B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C는 4.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 우리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0.9가 이제 다 들어가야 되니까 대입을 이제 해보죠. 대입을 해보면은 얘는 2 곱하기 0.1의 3승이고 여긴 제곱이 빠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0.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0.1 빼기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0.002 그죠? 얘는 0.05 그 다음에 얘는 0.4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48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조립제법의 활용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식은 x에 대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얘는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뭐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이 아니라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x 플러스 3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정리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계속 사용을 해서 나오는 나머지가 각각의 이제 개수로 자리를 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3이다. 이거를 우리가 십진수 전개법을 쓰게 되면 이게 2 곱하기 10의 제곱 4 곱하기 10 그 다음에 3 곱하기 1하고 십진수 전개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10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10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8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243을 8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8로 나누면 30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8로 나누게 되면 3이고 나머지가 6이 되네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나눠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맨 마지막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8의 1차의 개수가 되고 얘는 바로 8의 2차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은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개수들은 여기 바로 나머지 부분들이 되는 거죠. 뭐 이걸 또 7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7로 바꿨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에서도 이런 어떤 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가능하듯이 다항식에서도 어떤 식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같은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중등과정에 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진법을 좀 배웠으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생소하지 않을 텐데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이 조립제법 활용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일맥상통하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차식을 x-2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얘를 이제 x-2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은 개수인 이제 a, b, c, d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3, -4,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2로 나누니까 2로 여기 적어 놓어야겠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6,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11.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D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x-2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내려와서 1 곱해서 2, 그 다음에 더하면은 1, 그 다음에 곱하면 2.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x-2로 이렇게 또 나눠주게 되면은 1, 2, 그래서 3에서 얘가 B가 되고 얘가 이제 A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x-1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립제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나머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A, B, C, D 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A, B, C, D가 되겠죠. 첫 번째 나머지는 당연히 이 끄트머리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생소하니까 이거를 이제 개수비교법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치대입법을 좀 사용을 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2니까 2를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8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이제 D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D가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거 이제 D는 금방 구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CDA를 위해서 어떤 수를 넣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가로 안에 숫자가 좀 적은 수가 나오는 걸 사용하면 좋으니까 뭐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1을 넣으면 좌변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인데 얘가 11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놓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뭘 넣어볼까요? 3을 넣으면 또 간단할 수 있죠. 3을 넣으면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은 3을 넣으면 이제 가로 안에가 다 1 나오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1 해서 또 식을 하나 이렇게 찾겠죠. 근데 이제 미지수가 지금 3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만만한 건 0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1은 뭐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1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3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가지고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3개도 아니고 4개의 미지수가 있는 셈이죠. 그쵸? 그러니까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생소한 방법을 알려주는 건 이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를 앞서 이제 대표 유형의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그런 문제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이제 1차식으로 나눠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못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